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영업용 화물차나 택배차들은 대부분 95% 이상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부가세와 다르게 셀프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연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지난 소득을 결산하고 공제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신고 대행료도 부가세에 비하면 많이 비쌉니다. 인터넷에 보면 셀프로 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모두 조회수를 높일 목적이지 본인들도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직접 해서 얻는 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틀려서 다시 하거나 누락해서 수정 신고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일이 커지고 며칠을 매달려도 하기 어려운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특히 요즘은 투잡, 3잡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다니면서 쇼핑몰을 하고 배달 알바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여러 가지면 신고 방법도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 대행료도 많이 비싸집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부가세도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쪽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좋다고 봅니다. 최근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개인 사업자의 세무신고도 촘촘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 사업자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추징당하고 탈세 사업자로 낙인 찍힙니다. 비록 현재는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크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사소한 욕심에 탈세 사업자로 리스트에 올라가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허위 매입으로 탈세를 해봐야 얼마나 이득이 있나요? 불과 20-30만 원인데 나중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 동료에게 물어보고 세무신고를 하지 마세요. 네이버 화물차 카페나 택배 카페를 보면 세무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궁금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세무사들은 원래 무료 상담을 안 해주니 인터넷에 질문을 하는 건데 자칭 전문가들이 대답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게 진실인 줄 알고 그대로 하겠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연락이 와서 세무사에서 추징이 나왔다고 합니다. 허위 매입으로 부가세를 거의 안 낸 케이스 같은데 담당 세무서에서 강제로 추징 신고를 해버리고 납부서만 보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별도로 통지를 안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신고했어? 같은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자기들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서만 통지하죠. 만약에 불복한다면 이의 신청하라고 문서로 통지만 전해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같은 그런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아요. 위반 사항은 몇 년이 지났어도 적발될 수 있고 한번 적발되면 그 사람 건 몇 년치를 다시 조사해서 계속 추징을 합니다. 부가세를 택배차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택배차 한 달 매출이 400만 원 정도고 부가세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6개월 동안 총 받은 게 24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부가세라는 것이 그냥 내려면 너무 아깝습니다. 부가세는 쓰라고 준 돈은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내려고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운수업은 사실 매입으로 잡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택배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매입으로 인정되는 경비가 유류대하고 경정비인데 50에서 6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50만 원 정도로 잡고 6개월이면 총 들어가는 경비가 한 명만 해도 300만 원이고 공제 세액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받은 세액 6개월치 240만 원에서 공제 세액 6개월치 30만 원을 빼면 한 번 신고할 때 약 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운수업이 물건을 사다가 파는 제조나 유통이 아니라서 매입을 잡을 게 없습니다. 운송업의 원가 대부분이 본인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차량 감각비, 보험료, 식대, 그 다음에 이제 유류대와 경정비인데 인건비와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본인의 식대는 부가세도 인정이 안 되고 종합소득세도 인정이 안 됩니다. 결국 부가세에서는
유류대와 경정비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물차는 1인 기업이라서 인건비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유류대와 경정비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사업자의 식대는 부가세나 종소세 모두 인정이 안 됩니다. 식대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사업주의 식대는 부가세든 종부세든 모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접대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썼다면 접대비는 그건 종소세에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직원의 밥을 사줬다고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하고 또 직원은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쉽지가 않죠. 국세청에서는 운수업의 평균 매입을 30%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매출에서 경비로 지출되는 것을 30% 정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펑크가 났다고 적자라고 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니 개인들 탈세를 당연히 감시하겠죠.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가세에는 절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가세에서 절세라는 것은 내가 쓴 카드 내역에서 공제할 부분을 빠짐없이 찾아서 공제하는 게 절세입니다. 철저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뿐이죠. 종소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종소세의 순서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의뢰하면 요청하는 순서가 주인공이 요청하고요. 자료 있으면 달라고 하지요. 주민등록등본도 부양가족공제 때문에 요구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절세하려면 수임동에 가지고 오는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테랑 회계사들은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야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지텍스에서 대형 회계법인하고 손잡고 종합소득신고 대응을 진행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요청했습니다. 일종의 동반자로 같이 가기 위한 조건 같은 거죠. 거기에 이 부분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화물차 사장님들이 세무에 잘 몰라서 못 챙기는 부분을 꼭 챙겨드리자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 조건으로 저희가 요청한 게 신고대행료 인하였습니다. 신고대행료가 15만 원이면 거의 반값 수준이죠. 처음에는 회계법인 쪽에서 최소한 25만 원에서 상황에 따라서 50만 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득해서 매출하고 무관하게 간편장부는 15만 원으로 낮추었죠. 요즘 화물차 경기가 어렵다, 이해해달라 설득했기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1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물론 복식 대상자는 조금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단, 이지텍스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회계법인의 업무를 덜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번에 결정된 신고대행료가 반값 수준인 이유입니다. 우선 이번에 대응하는 회계팀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으로 베테랑 회계사가 책임을 지고 신고를 대행합니다. 다행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홈택스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좀 더 편해졌죠. 특히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고 대행을 하시는 신규 회원분들은 반드시 이지텍스 어플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어플에 가입하실 때 간편인증서 중 카카오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고요. 또 회계법인에서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요청하면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메모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게요.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라도 꼭 등록하시고요. 또 2022년도에 홈택스에 등록 안 한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카드사에서 2022년도 내역을 받아서 PC에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이지텍스 PC에서 로그인을 해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지텍스 유튜브에서 종소세 신고 준비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신고자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추가 비용 없이 반값으로 종소세 신고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준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종소세에서 증빙이라는 것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자동차 할부금이자네요. 즉 승용차는 안 되고요. 사업용 화물차나 승합차의 이자 내역입니다. 할부원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이자는 인정이 됩니다. 해당 캐피탈에 요청하시면 그 내역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PC에서는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지텍스 어플에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용 대출을 받은 신청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자 내역을 받아서 올려주시고요. 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 적재보험 또는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 제세 공과금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협회비가 있다면 협회비 납부 영수증, 혹은 교회나 사찰에 기부하셨다면 그 기부금 영수증 또한 경조사비인데요. 경조사비 가지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친척 경조사를 갖다던가 아는 사람 경조사에 갖다던가 하는 개인 경조사는 안 되고 반드시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에 한해서 송금 내역이 있다면 그 사진을 찍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등본도 올려주셔야 되고요. 차고지 임대계약서나 또는 영수증,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영수증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기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빙 말고 다른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 있다면 그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은 다행히 홈택스에서 제공하니 4대 보험에 관해서는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신고대행을 신청하신 사장님들은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내서 차분하게 어플에 올려주시면 신고대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지텍스 신고대행에 대하여 설명을 마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지텍스 어플에서 채팅으로 진행하시면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